예산문화 페스티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Venez nous rencontrer. 함께해요. 함께해요. So I took place in the festival last year and it was a lot of fun. And this year we're going to do it again. I really hope you guys are going to watch it and have fun watching it. And yeah, just have fun with it. 네. 다음은 대한사랑 청소년단에서 바른 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위해 만든 대한을 빛낸 위대한 성웅들이란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를 청소년 회원들이 개사한 곡입니다. 예, 오늘 퍼포먼스에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국내 외국인 댄스팀인 퍼플소울과 대한사랑 청소년 회원들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나눠드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안파견 환국이여라 9200 찬란한 역사 속에서 위대하신 한민족 성인도 많아 12분국 구한족 광명의 민족 동서문명 시원국 서양 문명의 뿌리 수메르 문명 수비리 구구구 남북으로 말레 한국 7대 환인 3301년 우리는 환이다 세세횡랑 3000명 전부 인바다 백산육수 사이에 신시의 도읍 제세이와 홍익인간 나라 세우니 거발한 환웅님의 배달국이라 한계태 호복희씨 역학의 시조 의학시조 진농씨 지우천왕 헌원과 10년대 전쟁 73전 73승 음력 10월 3일은 배달국의 개천절 18분 환웅 1565 우리는 환이다 아사달의 도읍한 단군왕검님 삼신원리 따라서 다스리시니 지난번한 마한의 사만관 경제 한민족의 전성기고 조선이라 강화도의 마리산 참성단 천재 한글 원형 가림토 도해단군 연평문 소도와 속대 화랑유래 국자랑 청동동과 고인돌 고조선 어패 명도전 47대 단군 2096년 우리는 환이다 삼성기상 안암로 하해 원동중 전보상 결의동맹 소전거사님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양과 범장 태백일사
네, 이제 세계 개천 문화 재축제 2부인 다시 개천을 선포하라 시간입니다. 예, 1부에서 신시 개천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라는 뉴 노멀 시대에 왜 우리는 다시 개천에 주목해야 하는지 안경전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계속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에 대한 한국과 인류의 원형 문화의 그 멋진 해답이 바로 인간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천지 부모와 일체된 삶을 살 때 진정 인간의 그 영원한 삶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크게 하나 된 사람 태일이요, 바로 대한, 천지의 그 생명의 화신, 진리의 왕이다, 역사의 중심이다, 주인이다, 그런 뜻으로 대한, 그레이트 한입니다. 그래서 한은 단순한 지금 동방에 있는 작은 이런 그 한반도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세 영원 무궁토록 모든 인간에 대한 존재정의 바로 진리적인 존재정의다. 우리 모두는 대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인간의 영원상, 인간의 영원한 진리 이상인 바로 삼랑입니다. 삼랑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한번 이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인류 문화의 원형은 제천 문화에서 나왔어요. 오늘 5917년 전에 환웅천왕께서 바로 저 천산 한번 가보면 정말로 멋지죠. 저 천산 그 아래 또 동쪽에 있었던 12나라 12왕국, 이것이 바로 동쪽으로 베링해어 건너서 지금 이 북쪽 남쪽에 인디오 문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중동에서 한 5,000년 전에 갑자기 완전한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슈메르 문명인데, 바로 그들은 수만 점의 그 쐐기 문자에서 우리는 하늘산을 넘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진정한 그 아버지의 나라 고향이 바로 동서 문명의 고향이 바로 천산이다. 천산, 바로 그 천산의 환국.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 문화를 보면은 그게 수백 개의 작은 국가들인데, 미국이 처음에 13개의 국가로 연합을 할 때 인디언과 네이션 투 네이션으로 그 미국 합중국이 세워졌어요. 제가 인디언 박물관 가보니까 워싱턴에 그 2층에 그 역사가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인디언이 나라가 수백 개였다. 그 중에 몇 개의 대표 나라하고 미국 13개 나라가 합해져 가지고 오늘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왔냐? 멕시코 박물관 한번 보면 거기 그 지도에 이쪽을 넘어왔다. 베링해협을 넘어왔다. 그런 환국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걸 바로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가 영어에 그 팝콘이라는 거 알죠? 콘. 그게 우리 옛날 한국말 콩에서 나간 거야. 콩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아주 언어의 그 원형이 있어요. 언어의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문화는 본래 우리가 인간으로 처음 배운 게 뭐냐? 바로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천지 부모를 배우는 공부인데, 이거는 이런 그 세속에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땅, 그 성역을 정해서 이곳이 바로 이 소도다. 소도는 하나님의 마음, 천지의 마음을 세우는 거야. 그게 소대인데 그걸 신성한 나무라고 한다. 이런 문화가 전시고, 저 노르웨이도 있고 장성 세우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구약의 창세기 거기 보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바로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잖아. 선악나무는 시비를 가리는 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구분하고 자기 개인적인 그 존재,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이 진리 공부, 천지 부모에 대한 이런 그 신성 공부는 우리가 바로 소도 문화 그 원형에서 모든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문화 원형이 바로
한국인이 살던 동만주에서 소남산 유적으로 나왔어요. 70년대 아주 대대적으로 2,000기 이상을 발굴했는데 환웅천왕의 부부묘와 같은 그런 묘가 발굴된 거야. 그리고 동쪽 칠성하의 그 주변에는 바로 이 천지 원형 문화의 이 삼신단, 제천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묘를 보면은 거기에 그 환웅천왕과 같은 분이 머리 오른쪽에 삼년벽이 있습니다. 삼년벽이. 그래서 이 동쪽에 있던 바로 이 제천단 문화가 서쪽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금까지 계속 발굴되고 있는 저 유명한 홍산 문화, 내몽고 홍산 문화, 이것을 통해서 바로 Y자 벨트로 해서 남쪽 중국의 황하 문명이 열린 것이다, 전수된 것이다. 또 동쪽에 이런 그 백두산 문화권, 이쪽에 이 제천단 문화가 서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황하 문명권으로 직통해서 내려간 거다. 동방 문화의 본류다. 정경희 교수께서 지금 이 북만주와 그 주변 요동 요소에 있는 이 제천단 문화를 분석해서 아주 멋진 책을 냈어요. 이 양반이. 이 환단고기에 제천 문화가 인류 문화의 아주 원형이다. 이 삼원 문화다. 하늘과 땅, 인간 문화의 원형이다. 자, 그러면은 이 홍산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잠깐 볼까요? 홍산 문화. 1983년 중국 유령성 우화량촌에서 다른 신석기 문화에서 볼 수 없는 대형 무덤 신전 제단이 발굴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유적은 중국 문화권에 바뀐 내몽고 자치구와 요서 지역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로 홍산 문화라고 부른다. 이 홍산 문화는 인류 문명의 출현을 1만 년 전까지 앞당긴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견이다. 홍산 문화에서 실제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인물상이 다수 발견되는데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상은 상투를 하고 있다. 한국 문화 상징물인 상투는 북두칠성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의 신성과 광명인 환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머리를 묶어 표출한 것이다. 홍산 문화가 발전했던 시기는 고조선 이전의 신시배달국 시대에 해당하는 문화로 한국 문화의 뿌리이다. 복기대 교수는 홍산 문화 우화량 유적에 대하여 새와 곰, 여자상이 모두 나온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하늘과 땅, 사람, 즉 웅녀가 모두 표현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문헌 기록과 실제 유물이 완벽에 가깝게 출토된 것으로 유일무이하다고 하였다. 홍산 문화 발견 초기에 중국 학자들은 이 문화를 자신들의 문헌으로 해석할 수 없어 신비의 왕국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홍산 문화는 중국 문화를 형성해온 중요한 문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 한국 주류 사학계는 조상들의 역사인 홍산 문화를 중국과도 한국과도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한국인과 세계인이 한국 문화의 뿌리를 더욱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자, 이 홍산 문화를 보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중국은 바로 용문화로 상징을 하는데 이보다도 2000년 이상 앞선 이 용과 이 봉황문화가 이렇게 발굴이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들면은 바로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이 그 무덤 머리를 보면은 바로 이 상투를 덮는 옥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저 옥의 유물인데, 하늘과 땅, 천지 부모는 인간과 그 자녀와 영원히 한 몸이다. 한 몸 동아리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체다. 자, 이 삼년벽, 조금 전에 아까 봤던 바로 그 환웅천왕의 부부묘로 여겨지는 바로 거기에 그 왕의 머리 오른쪽에 바로 저 천지 부모의 정신을 상징하는 삼년벽이 있어요. 저 삼년벽. 삼년벽의 정신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늘, 땅, 인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제천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에 깃들어 있는 3대 신성, 이 삼신과 또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내려주는 이 천지 부모를 다스리는 진정한 이 우주의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9,000년 전부터 황국 배달 조선 이래로
동방에서 받들어 왔던 이 우주 통치자 삼신상제님, 그 별인 칠성, 이 37, 이 37의 문제. 지금 BTS가 바로 이 한국과 인류의 원형 문화의 정신, 이 칠성, 이 7수를 가지고 이 세계 한류 문화를 전하는 천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다. 그 7별이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제 인간은 천지 부모와 한 몸이다. 천지 부모의 도로 살아야 된다. 천지 부모의 진짜 아들, 딸로 살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문화의 원형을 완전히 복원하라. 바로 이것이 현대 문명의 첫 출발점 동학인 것입니다. 동학은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문화운동, 이 새로운 문화 생활운동인데, 자, 동학은 과연 무엇이냐? 동학에 대한 그 문화 정신이 너무도 왜곡이 되어 있는데, 동학은 한마디로 이제 온 우주 천지 부모의 변화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천지의 계절이 바뀐다. 여기에서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탄생을 한다. 이것이 동학인 것입니다. 동학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신년 4월 5일 조선의 경주 땅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제니라.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펴리라. 하늘 밑에서 가장 밝은 머리로 불린 범부 김정설의 말처럼 이것은 국풍의 재생이며 신도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다. 천상의 천주님이 이름 없던 구도자 최수운에게 천명을 내리신 것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천명에 따라 수운은 전 인류가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는 시천주 시대가 열릴 것을 선언한다. 상제님은 환국 배달 조선 이래 9천년 동안 동서 인류가 제천 문화를 통해서 섬겨온 천지의 원주인이시지 않은가. 인류 창세 원형문화, 신교 영성문화의 복원운동이 바로 동학에서 시작되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란가. 동학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장차 이 동방 땅에서 처음 발병할 괴질이 전 지구를 3년간 휩쓸고 인류는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소식이다. 1894년 마지막 조선 왕조의 부패와 제국주의 침략에 분개한 300만 동학군의 꿈은 일본군의 총칼 아래 무참히 꺾여버린다. 비록 동학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다. 오늘날 참동학 구도자들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동방신교 영성문화의 가르침을 회복해서 우천 세문화 건설의 주인공인 삼랑과 홍익인간의 도를 복원하는 문화운동에 부단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말로 멋지죠. 동학은 한마디로 종교가 아니다. 지금 종교란 말은 바로 일본 제국시대 그들이 만들어 쓴 언어입니다. 동방에는 사실 인류 문화에는 그런 종교가 없는 거야. 도가 있을 뿐이야. 9,000년 전부터 본래 환국 배달 조선 이래로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도여치다 그러는데, 자, 이 도가 뭐냐? 이것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것이 바로 환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홍익인간의 도다. 아, 홍익인간이란 바로 천지 부모의 도를 알 때, 천지 부모의 이치를 알 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는 인간이 될 수 있구나, 태일이 될 수 있구나, 영원한 인간상 삼랑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동학은 세 시대 메시지를 전했는데, 현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첫째는 바로 앞으로 인류가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주제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전 지구촌을 3년을 휩쓴다. 그런데 이건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개벽이다.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의
질서가 바뀌어서 그 벽난을 넘어서면서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면서 진정한 인류의 새 희망의 세계 개벽 세상이 온다. 자,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개벽을 알 때만 이 동학의 새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벽이란 뭐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습자, 그리고 천지부모의 새 기운, 새 생명의 기운을 받는 지기금지 원희대강 8자 합해서 21자. 그 시천주 조화정은 뭐냐? 천주라는 것은 천지의 주인이란 뜻인데 천지 부모와 천지의 원주인을 섬겨라. 이게 시천주의 참뜻입니다. 이 천주의 참뜻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정의했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요. 순수 인격으로 자연으로서의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그리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원주인, 천지의 원주인. 이건 이제 삼신상계라고 그러는데 이 동방땅에서는 제천 문화에서 삼신상계님, 상계님을 만나야 된다. 상계님이 직접 당신의 천명을 내린다. 그래 1860년 지금부터 160년 전 두세기 전에 이 온 우주 질서가 바뀐다. 개벽을 깨쳐야 된다. 개벽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인류의 천지부모와 하나 되는 그 도를 복원하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새로운 자연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인간의 삶을 여는 개벽의 도, 무궁한 이 개벽의 도, 그걸 무국대도라고 그래요. 무국대도로 앞으로 5만 년 새로운 문명 세계를 창건을 한다. 바로 이 세 가지 소식인데 결론은 뭐냐? 개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벽이란 뭐냐? 개벽은 첫째로 지나간 5만 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5만 년이 있다. 이것을 이제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그래서 전 5만 년, 후 5만 년인데 이것을 동학을 개성한 참동학에서는 이것이 선천과 후천이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다. 인류는 지금 80억 인류는 지금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를 넘어가는 바로 개벽의 시간대 중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기후변화, 환경, 재난, 또 온갖 인류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이 병난 대팬데믹도 바로 이 개벽이 오는, 가을 개벽이 오는 그런 대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동학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진정한 바로 천지부모의 도를 새롭게 성취하는 이 개벽 문화를 열어주셨어요. 인류 문화사에서 바로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 이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천지 부모의 개벽의 도를 깨쳐야 된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준 성자가 없어요. 유불선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냐. 이제는 선천법을 넘어서 이제는 동학에서 선언한 바로 앞으로는 이 대병난을 극복하는 후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고 이것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은 동학에서 내려준 바로 천지 부모의 새 생명의 노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지기금지 원희대강은 천지 부모의 바로 이 가을의 무궁한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크게 받아내린다. 이것을 서원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기금지 원희대강, 지기금지 원희대강. 1894년에 바로 갑오동학에 수십만 동학군들이 300만 바로 이 동학 삼랑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자, 인류 문화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동학의 개벽의 도를 우리가 지나온 선천 세상, 앞으로는 이제 개벽 세상, 후천 세상을 놓고 볼 때 바로 선천은 한마디로 천지 부모와 하나 돼서 사는 큰 사람, 그것은 태일이다. 선천은 태일이요. 이 태일을 완성한 것이 동양의 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봉함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바로 태을이다. 그래서 후천은 태을이다. 선천은 태일, 천지 부모의 도로서만 인간 노릇을 한다는 바로 큰 사람, 그레이트 한, 이 대한이요. 후천은 이
천지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되는 그 꿈을 성취한 진정한 바로 천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태을이다. 태일의 완성이 태을이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태을 구고천전을 찾으면 인류 문명사를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바꾼 바로 이 천연두, 시두, 이것을 극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생명의 약, 원형 문화의 그 약이 이 태을이다. 태을 문화다. 태을 구고천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참동학, 300만 동학이 일본 제국에 패망당하고 무너지고 나서 참동학이 일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독립운동의 기저 세력, 기반 세력이 됐는데 그들이 당대에 바로 전 세계 인류를 크게 희생시킨 바로 이 스페인 독감, 이것을 바로 이 태을의 도로 물리치고서 그 당시에 읽었던 바로 이 새 우주의 이 치유약 태을주를 읽고서 아주 강건하게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 모두가 기후다, We are the weather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자, 이 말을 좀 본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 우주의 큰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자, 누구도 이제는 우리가 가을이 돼야 된다. 우리 모두는 가을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지의 가을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선천의 이 천지 문화의 근본 주제, 영원한 중심 주제였던 바로 태일, 이것을 성취한 바로 새 우주의 진정한 아들, 딸, 바로 이 태을로, 태을이 천지 조화를 크게 받는 자랑스러운 대안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지구촌 한류 팬들이 모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동방 한국의 영성 문화를 만난다. 기후 변화와 환경 재난, 팬데믹을 극복할 새로운 생명 문화의 주제는 천지 부모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구촌 어린이, 청소년, 온 가족이 다 함께 랜선으로 접속하세요. K-스피릿, K-컬처, K-히스토리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생명문화의 정수가 담긴 동방 원형문화 수행법으로 다가오는 모든 기억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6천년 동방 광명 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모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럼 어린이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시개천을 노래하라. 다시개천을 참고하라. 한류문화 팬들과 함께하는 지구촌 언택트 만남. 오이자 지구촌 한가족. 즐기자 세계문화대축제. 세계문화대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의 복기대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대사와 질병이란 주제인데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역사와 질병과의 관계를 밝힌 발표가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우리 그 민족들이 주로 활동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남만주 지역이거든요. 남만주 지역인데 그 지금 요 동그란 표시한 그 지역이 한민족의 기원, 그리고 환국이든 그 고조선이든 다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난 그 지역이 우리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대부분이죠. 야, 그런 게 사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죠. 근데 그건 문헌에서 기록이 잘 안 남아 있는 거고, 그 역사를 연구를 할 때 보면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전 시대는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지역에 고고학 자료나 인류학 자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묘한 현상이 하나 보이거든요. 아까 그 남만주 지역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쭉 이렇게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뚝 떨어져 버려요. 인구도 줄어버리고 유적수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거, 또 중국 황하 지역이라든지 그 그리스 로마 그 지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이 바로 남만주 지역에서는 간혹 일어납니다. 간혹 일어나는데,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늘 그 우리 문화와 비교를 하는 그 중국 있죠. 황하와 그 장강 그 유역 지역에는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 옛날 문화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같은 동아시아권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참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은 대부분이 북위 38도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38도 이남 지역이었는데요. 특히 북위 40도 정도가 되잖아요. 북위 40도 정도가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은 편서풍지대라 돼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영하 30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는 가능하겠죠. 하루는 가능할 텐데 영하 30도가 한 달 정도 가봐요. 거기다 바람 슬슬 불잖아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편서풍지대가 여름이라든지 봄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10월 달 그때부터는 그 북서풍이 돼버려요. 북서풍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찬 기운이, 찬 바람이 만주 한반도 이쪽으로 몰아쳐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우리는 그 동절 겨울에 들어가는 거죠. 겨울 하면 우리 굉장히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요. 특히 감기, 이 코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19 뭐 이게 바이러스성 그런 그 질환인데 사실 그 질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런 자리도 만나게 된 거고요. 바로 10월 중순쯤부터 해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선조가 살던 만주 지역에는 그 차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차고 건조한 기후가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5도씨 이하, 그렇게 하고 습도가 30% 그 정도, 또 30% 이하 되는 기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우리 이제 가끔 이제 돌림병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의학계는 감염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감염병이 생기면서 그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끔 얘기하는 스페인 조류독감 아시죠? 그 스페인 조류독감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흑사병 이런 그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거기에서 그 어떤 병균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19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 스페인 조류독감이라든지 그 이전에 흑사병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비해서는 피해가 훨씬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렇죠? 바로 그 국가별로 그렇게 그 전염병을 막는 거는 어쩌면은 그 전염병이 확대 발전돼 가지고 한 나라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막는 거거든요. 막는 거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도 굉장히 이제 우리 그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 북쪽 지금 우리 서로 있는 1000km 지점에서 있었던 병이 2, 3일 내에 1000km 이동해 와서 우리한테도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니까요, 그 만주 지역에서 돌림병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 만주 지역 상인들을 다 발을 끊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해서 국경선 있잖아요. 국경선 거기서만 서로 그때도 지금 마스크 썼겠죠. 마스크 쓰고 팔고 사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안 가고 그쪽 사람도 이쪽으로 못 오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거죠. 아까 여러분 홍산문화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제가 볼 때는 홍산문화라는 문화는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의 형성기 문화입니다. 형성기 문화인데 그 홍산문화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남만주 지역에서 그 발전하기 시작한 문화거든요. 그 문화는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고고학이나 인류학을 하는 제가 볼 때는 홍산문화라는 그 시기라는 문화는 실제 오늘 여러분들이 구가하는 그 과학기술의 기본이 갖춰지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는 뭐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뭐 천문관측은 천문대도 나왔고 그렇게 하고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정형이 딱 규격화가 되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발굴 같은 자료를 보면은 어떤 문화든지 그게 이제 생성 발전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순서가 있는데 홍산 문화가 무너지는 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 버려요. 이게 어떤 일일까? 전쟁이 나도 이렇게는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도 한 나라가 무너질 땐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거고, 근데 이게 비슷하게 뭔가 변하는데 바로 홍산 문화가 무너지는 와해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낭떠러지고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참 굉장히 많이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이 문화들을. 어느 날인가 제 학생이 찾아와서 하나 얘기를 해요. 내몽고 하민 유적이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발굴 과정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 몇 구나 되냐 그랬더니 몇십 구인지 몇백 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길래 그래? 그런데 그쪽 사람들 뭐 하더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 포로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전쟁 포로로 죽었다고? 그래 한번 가보자. 전쟁 포로로 죽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신들이 어떻게 됐냐고 확인해 봤더니 확인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를 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 자리를 가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죽음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유골들 몇 개를 직접 봤습니다. 직접 꺼내서 봤는데 만약에 전쟁이나 누구 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러면은 머리라든지 뼈에 의상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깨졌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오고 심지어는 이를 봤더니 20세 이하에서 죽은 유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남녀 유골들이 막 포개져 있어요. 그러길래 그 같이 이제 제가 갔던 학생들이랑 그쪽 발굴 관계자랑 얘기하면서 이거는 전쟁으로 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거는 질병으로 죽은 거다.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시신에 뼈에 외상이 하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차근차근 뒤져봤더니 자료를 봤더니 그 시기에 거의 그런 현상이 남만주뿐만 아니라 내몽고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전염병이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창성하게 발전했던 홍산 문화가 어느 날 갑작스레 와해된 거죠. 와해됐는데 그 와해 기간이 한 500년 정도 가요.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이제 그 기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500년 정도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 건국기를 보면은 마늘 먹고 쑥 먹은 얘기 나오죠. 기억나세요?
고조선 건국 이후는 마늘하고 쑥 먹고 이렇게 고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500년 동안 홍산 문화가 무너지고 와야 되고 나서 고조선이 건국된 한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쑥과 마늘을 먹어댄 거예요. 쑥과 마늘을 먹어대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한 것 같아요. 내가 93년도, 94년도 그쪽에서 내몽고 적봉 지역에서 발굴을 할 때 삼시세끼 마늘을 줘요. 생마늘을. 또 먹는 거죠. 계속 먹는데 그 마늘이 우리처럼 독하고 맵진 않아요. 약간 달짝지근한데 왜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93년도, 94년도 그 언저리인데 B형 간염 바이러스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마늘을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이러스 질환을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늘을 그렇게 먹었던 거죠. 그러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난 우리 역사를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에서 이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금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렇게 한 번씩 무너지면서 그 기록들이 어딘가로 유실됐거나 또 전해지는 것이 전해지는 수단이 뭔가 이렇게 단절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역사가 상구사가 좀 잃어버리는 정신적으로만 전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기후변화가 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헌에 기록되는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여라는 나라 아시죠? 부여라는 나라 우리 역사에서는 부여가 그렇게 기록이 잘 안 남아 있는데 중국 기록에는 부여라는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에 채워서 묻고 또 오곡이 잘 안 익고 기후가 불쓰면 왕도 바꾸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채워서 넣는다. 결국 그거 전염병 있잖아요. 질병 방지용이에요. 그거. 그 사람 죽으면 막 박테리아 때문에 막 썩잖아요. 막 썩는데 차게 해놓으면은 얼음 채워서 차으면 어떻게 돼요?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얼른 묻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건국됐던, 특히 만주 쪽에서 건국됐던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중반 2030년 40년쯤 되면은 우리 민족이 세계 리더 민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을 하든 않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뭐냐면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기본이 돼 있어요. 둘째, 홍익인간,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는 확고하게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면 그거 절대 인정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든지 하면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치부심이 사명감이 갈까 그런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못하는 거 우리한테 갖다 놓으면 합니다. 최첨단 정밀한 제품들이 나올 때 한국한테 갖다 줘서 한국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 제품들을 전 세계에 팔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그 정도의 기술력과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훌륭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적용이 돼서 그 세 가지 때문에 21세기 중반쯤 되면은 분명하게 세계 리더 국가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도 세계 리더 국가 됐잖아요. 된 거 안 느끼세요?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제가 이제 직업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돌아다녀 보는데 한국 사람 절대 무시 안 합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묘한 것을 느끼는가 봐요. 대장금을, BTS를, 싸이 이런 걸 보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감화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그 분명하게 그 세계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리더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겸손한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살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 살아가는 이 지구는 21세기 중반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세 가지 정신에 의해서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